자, 오늘은 8월 3일입니까? 8월 4일이네요, 벌써. 8월 4일 밤이고, 코스피가 이제 2279까지 왔습니다. 2279. 2300이 목전에 있네요. 2300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던 분들 많았는데, 이제 2300이 바로 눈앞이고요. 2300 돌파하면 제 보기에는 2400도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대감이 큽니다.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다. 코스피 3000포인트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제가 2300도 아직 못 갔는데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경망스럽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뭐 2300 돌파하고 일단 코스피가 2400이 굉장히 어렵다. 24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 24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집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은 24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2400이 여기 정도예요. 여기 정도. 사실 2400 위에는 별로 머물렀던 기간이 작아요. 짧습니다. 2400 위에로는 이제 17년도에 쫙 올라와가지고, 17년도 말에서 18년도까지, 18년도 1월달까지 해서,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2600에 있었죠. 2500, 2600에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가팔라 보이고요. 거기에서 수렴되면서 이제 밑으로 하락해버렸는데, 그때 이제 2017년도 중반부터 경기가 약간 이제 좀 쉬어갈 듯한 그런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가 다시 침체로 간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한 1년 전인가요?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다가 급작스럽게 코로나 위기를 만들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양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경기를 코로나 빼고 얘기한다면 2017년도 여름 이후에 18년 여름, 19년 여름, 2000년, 20년 여름,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시장이 이제 제 궤도로, 경제가 제 궤도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돌아가야 되는 그 경기의 반전 흐름이 1년쯤 늦춰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쭉 올라오고 올 1월달, 2월달까지 좋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갑자기 확 밑으로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좋아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우리가 경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경제에 대한 성적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경제 성적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를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인데, 경제라는 게 그래요. 경제 지표라는 게 소비하고 투자하고 생산,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소비, 투자, 생산, 요 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소비, 투자, 생산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의 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동안의 모습인데, 소비는, 소매 판매죠. 소비는 4월 달에 5.3을 찍고 그 이후에 4.5, 2.4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소비는. 요것은 이제 3월달, 2월달, 3월달에 코로나가 창궐한다 하는 것 때문에 소비가 좀 확 위축됐다가 4월달에 좀 회복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 오면서 점점 이제 정상궤도 돌아왔다. 소매 판매가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4월달에 확 늘었다가 줄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설비 투자는 4월까지는 그런대로 집행이 됐는데 5월달 들어서 3월 말 4월로 가면서 5월로 가면서 확 줄었죠.
왜냐하면 이제 설비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불확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5월달을 지나면서 그 5월 1일쯤 됐을 때 5월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6.6에서 굉장히 올랐죠. 마이너스 6.6까지 갔다가 플러스 5.4로 6월달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산업생산인데, 산업생산은 4월달에 마이너스 2.9, 5월달에 마이너스 1.2 갔다가 이제 무려 4.2 산업생산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산업생산은 뭐 광공업 생산 같은 거 다 이제 포괄한 건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산업생산인데, 산업생산이 완전 정상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는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를 보겠는데요. 또 하나를 보겠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수출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수출가 상당히 중요하죠. 수출이라는 게. 그래서 수출 관련된 내용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수출국가죠. 수출국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 자, 이게 잘 안 나온다. 수출 관련된 거, 예, 요건데, 그 한국의 수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1월달, 올해 1월달이죠. 마이너스 6.6,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6.6까지 갔다가 작년도에 하여튼 수출이 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올해 올해 1월달까지도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1월달에 마이너스 6.6, 작년도 쭉 그 수출이 안 좋다가 올해부터 회복될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2월달에는 회복이 됐어요. 3.5 정도로. 요때 이제 또 사실은 그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3월달에 마이너스 1.6, 요때까지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3월달 말경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이 4월달에는 25.5% 전년 대비 그렇게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23.7 확 빠졌죠. 대한민국 수출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수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수출국들이 경제가 좀 부진하고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면서 이렇게 4월달 25.5 마이너스, 5월달 23.7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가 6월달에 마이너스 10.9, 7월달에 마이너스 7.1 많이 회복됐죠.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예요.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그래서 수출액이 일단 보니까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아직까지 마이너스, 아세안 마이너스, 일본은 아주 많이 마이너스였지만 중국,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수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이렇게 통계 나온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 수치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제가 PMI 지수를 쭉 한번 봤습니다. PMI 지수. 그래서 PMI 지수 모양을 한번 봐볼게요. 도대체 지금 이게 글로벌 PMI 지수, PMI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그 차이신 PMI, 그 제조 PMI를 한번 더 볼게요. 기사 나온 겁니다. 중국의 제조 PMI가 2개월 연속 개선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내용은 지금 이제 간방 PMI죠. 간방 PMI인데, PM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기업체의 구매 담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어떻게 차이가 어떻습니까? 재고는 지난달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5개를 물어봅니다.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통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이신이 있고 간방 PMI가 있는데, 간방 PMI는 약 400개 기업 대상으로 하고요. 주로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차이신은 약 800개 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차이신이든 간방이든 차이신이 조금 더 경제의 실상을 잘 파악한다,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는 것은 간방 PMI인데, 간방 PMI가 2월 달에 35.7 엄청 낮죠. 50에서 35.7 엄청 심리가 안 좋았던 겁니다. 이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한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지고 중국이 이제 코로나 공포로 막 떨었던 때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확 회복되는 거죠. 52, 50. 그러면서 지금 쭉 52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52에서. 또 한 가지 볼 게 이제 그렇습니다. 차이신도 한번 봐야겠죠. 차이신 제조업 PMI. 뭐라고 나왔냐면 10년 만에 최고치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그 심리 제조업 체감 경기라고 봐야겠죠. PMI 지수니까. 제조업 체감 경기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올 초에 1월달, 2월달 굉장히 고생하다가 3월 이후에 벗어나면서 4월, 5월, 6월, 7월 해가지고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7월달에 차이신 제조업 PMI가 10년 만에 최고치다. 공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완전 정상화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7월달에 PMI 지수가 52.8을 기록했다. 차이신. 5월 이후에 3개월 연속 50 이상이다. 5, 6, 7. 3개월 연속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가지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얘기죠. 확장 국면. 그래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이면서 3개월 연속 지금 50을 넘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서 이제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실하게 바닥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제가 이것도 쭉 다 해보고 하다가 그냥 제조업 PMI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미국의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제조업 PMI,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2개월 연속 확장세다. 7월 달에 PMI가 54.2까지 갔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이제 완전히 완연하게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경기의 체감 지수는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이 대한민국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의 회복을 반영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관련된 종목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겠죠. 관련된 종목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플랫폼 종목과 2차전지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이런 경기의 회복을 반영하는 종목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동안에 좀 올라오다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상당히 많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좀 설명도 드렸지만 현재 종합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죠? 좀 지지부진하죠. 종합지수의 모양이 현재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6월 달에 2050을 찍고 올라왔는데 지금 한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이제 2279예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동안에 200포인트 올라온 거야. 뭐 200포인트가 작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전에 3월달 저점에서 찍고 4월달, 5월달에 그 급하게 올라오던 그런 모습에 비하면은 6월달 이후로는 굉장히 좀 이게 주가가 좀 처져 있다는 얘기죠. 처져 있다.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매수 에너지가 좀 딸리고 매도가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매도가 강하게 나온 것은 지금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차트 캔들 보면은 한 번 딱 있죠. 매도 강했던 캔들 이거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매도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수가 좀 약하다. 매수가 약하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좀 약하다. 왜 매수가 약하냐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공격적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기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와야 이제 그 주가가 팍팍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공방부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은 대단히 늘었죠. 거래량은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늘었습니다. 올해 2월달만 하더라도 대략 뭐 한 5조, 6조 정도였는데 지금 15조예요. 15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늘은 거죠. 5조에서 15조까지 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금 뭐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습니다. 작년엔 되게 5조 미만이었는데 코스닥의 거래 대금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뭐 심지어 4조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코스닥도 거의 뭐 15조에 아까 다가서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15조에. 오늘도 뭐 13조 9천억이네요. 그런 정도로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했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30조 막 되죠. 거래대금이 30조. 그 정도로 이제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활성화됐다. 시장이 활성화됐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활성화됐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돈만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죠.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또 정말 쓸만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 큰 변화, 혁신.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혁신 관련주 아닙니까? 바이오도 혁신이고 또 플랫폼, 또 2차전지, 또 반도체 이런 게 이제 혁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도약이나 성장 혹은 도약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그 말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1등이다. 그게 주도주다. 그거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기 위축이 나오고 경기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면 사실 혁신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 자체가 전부 다 망가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경제 자체가 다 망가져버리면은 옛날에 우리 IMF 시대 때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졌어.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망가졌어. 이 경제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가 망가지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복구되고 회복되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혁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뭐 6.25 전쟁 나가지고 다 뭐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혁신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좀 안정되고 뭔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혁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제 지표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하고 투자하고 생산이 살아나고 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돼서 보니까 7월달 돼서 보니까 생산이 쭉 좋아지고 있고 특히 6월달까지 나왔죠. 6월달까지 생산이 좀 좋아지고 투자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뭐 소비도 그 정도면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소비와 투자와 생산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체감 경기를 할 수 있는 PMI 지표도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의 실적들도 좋아지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 실적들 쫙 봤는데 현대차 보니까 뭐 괜찮았어. 그 정도면 땡큐야. 그리고 LG전자 보니까 LG전자도 생각보다 선방있네. 자, 아마존의 실적 보니까 아마존은 월등해. 매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40%가 늘었어. 아마존. 야, 역시 뭐 팬데믹 수혜주라더니 정말 대단하다. 애플도 대단했죠. 애플. 뭐 넷플릭스 이런 이제 팬데믹의 수혜주들이 뭐 대단한 것은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LG전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또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더라. 이거야. 그리 나쁘지 않더라. 무지하게 나쁠 줄 알았는데 그리 나쁘지 않더라. 미국의 GM이나 포도 이런 데는 정말 엄청 적자가 나고 그랬는데 한국의 현대차는 괜찮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악이야. 선방했다 그랬는데 그게 최악이고 이제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좀 좋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 봉쇄 조치를 다 풀었잖아요. 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망자가 하루에 1명밖에 안 나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1명 정도 나오면은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유행병이 있지만 사망자가 하루에 1명 한번 봤죠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사망자를 보면은 별 적이 없어. 사망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코로나 현황을 딱 보면 물론 10명, 20명, 30명, 40명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은 해외 유입이 국내 감염보다 훨씬 많아요. 또 10명 이하로 쭉 유지가 되다가 또 오늘 또 10명 위로 올라갔어요. 코로나 국내 감염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걸 떠나서 사망자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간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망자를 보면은 별로 걱정할 게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 한번 걸렸다 나와도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0명이 1명, 0명 1명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을 안 하네. 예. 너무 많이 띄어서 그런가, 제가? 예. 제가 너무 많이 띄어서 그런가? 이게 코로나 상황판을 많이 봐서 그런가? 지금 뭐 응답을 안 한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을 요즘 많이 본 모양이죠? 어쨌든 제가 뭐 자주 보는 그 상황판인데, 이제 되나보다. 요 보면은 이제 사망자로 보면, 그냥, 보지 말자고요. 그냥 사망자가 우리나라 1명 아니면 0명이야. 요즘. 그러니까, 그리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까? 이제 나오네, 이제. 차트가 워낙 길어가지고, 요거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요, 이제 녹색이,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고, 주황색이 확진자입니다. 25명, 28명, 48명, 18명, 30, 이건 이제 합한 거죠. 해외 감염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이게. 31명, 30명, 23명, 오늘 34명, 8월 4일로 34명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사망자예요. 1명, 1명, 0명, 0명, 1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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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이 4일째 0명이야. 사망자가 없어.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다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점점점 이제 공원에서 이건 뭐 우리가 좀 그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운동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원에 가서 운동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좀 많아. 마스크를 쓰긴 쓰는데 갖고는 다녀. 사람들이 경각심은 있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2m 이상일 때는 마스크 벗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반 좀 내리고, 저도 막 달리기는 아니지만 제가 빨리 걷게 하거든요. 그 마스크 좀 내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은 좀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닙니다. 오늘 유럽 보니까 유럽도 하루 확진자 10,000명이 넘었대 다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사망자가 좀 줄어들고 있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중증 환자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 치료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종분당의 주가 급등 상한가 간 거가 치료제 관련된 거였어요. 치료제. 그래서 렘데시비르보다도 뭐 400배가 강하다, 500배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에 점점점 코로나는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럽은 하루 확진자가 17,000명까지 증가했네요. 17,000명.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걱정되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좀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걱정이 말이죠. 걱정이 가을이 되기 전에 이 코로나 문제가 좀 일단락 됐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되기 전에. 그러면은 좀 걱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코로나 관련된 얘기하고 경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을 보는 건데, 기업 측면에서 조사한 PMI 지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좋다라는 거, 또 경제지표 보니까 투자와 생산과 소비가 다 같이 지금 회복되는 단계다라는 거,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이 7월달 수출 보니까 전년 대비 7% 마이너스인데, 지난 2월, 3월달, 4월달, 5월달 대비, 특히 이제 4월, 5월 대비, 6월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아진 수치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8월달 3분기 이후로 가면서 7, 8, 9가 3분기니까 일단 3분기 이후로 가면서는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제가 플랫폼과 2차전지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도체 부분하고 이 경기 민감주들이라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어떤 통계청에 나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의 성적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얘기하는데, 경제의 성적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좋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대차 올라가는 건 맞아. 아니, 경제 성적표 좋아지니까 현대차 당연히 올라가야지. 게다가 현대차는 실적도 좋아.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7월달 판매 실적도 좋아. 7월달에 특히 미국의 판매 실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의 판매 현황이 글로벌 판매를 대변한다. 혹은 리드한다. 또 보증한다. 이런 거죠. 보증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작년 7월달 대비해서 거의 비등비등하게 몇 대가 더 팔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대차가 미국 말고 유럽도, 일본도, 일본 아니겠다. 유럽도, 뭐 아시아도, 남미도, 인도도, 중국도 많이 팔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현대차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작년 정도로 그 매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다. 또 현대차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뭐였습니까? 중요한 게 뭐였냐?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더라. 왜 제네시스가 팔린 게 중요하냐면 그 이제 제품 믹스라 얘기하죠. 비싼 차가 많이 팔리더라. 마진이 좋은 차가 많이 팔리더라. 그래서 매출은 좀 줄었는데 판매대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상당히 선방했더라. 이래 되면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현대차의 그 제네시스 시리즈가 G 시리즈, G 요즘은 G로 나가잖아요. G90, G80, G70이 나오는데 근데 G 또 SUV 제네시스 GV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유럽에서, 또 대한민국, 아시아, 또 중국에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는 사도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과 전기차를 많이 강조해서 다른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등한시하기 쉬운데 안 그렇다. 현대차는 역시 위기가 지나면 한 번씩 도약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가지고 계속 짱박아 놔도 되겠다는 겁니다. 기아차도 지금 이제 차트 모양 보면은 이제 막 다시 이제 그 상승 돌파하는 그런 차트죠. 전고점을 힘차게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장기 라인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5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기아차도. 이게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차트 모양이 살아난 차트다. 기아차는 막 지금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고 현대차는 이미 조금 더 그 기아차보다 먼저 올라와가지고요. 조금 더 먼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240일 라인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먼저 올라와가지고 차분하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상승형 그 매물소화 과정이라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그 페넌트에서 그러니까 N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페넌트형이 이제 이런 페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페넌트. 이게 뭐야? 내려가는 페넌트가 있는데 내려가는 페넌트 이렇게 이제 페넌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런 페넌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형 페넌트예요. 상승형 페넌트로 양봉과 음봉을 갈아 끼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페넌트를 돌파하면 매수해야 되는 거죠. 뭐 차트 모양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모양을 보면은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고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모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종목이나 또 전기차 같은 종목들은 제가 시대의 영웅주라 하잖아요. 시대의 영웅주.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시대의 영웅주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조를 갖다가 난세 간웅이라 그러죠. 난세 간웅. 근데 간웅은 간웅이지만 어쨌든 뭐 간사한 간웅 영웅이든 간에 영웅은 영웅이잖아요. 난세 간웅이다. 어지러운 시대 때에 어지러운 시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이득을 많이 챙긴 간웅이다 얘기잖아요. 난세 간웅. 어쨌든 그렇지만 영웅은 영웅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만약에 여기서 전기차로 테슬라를 막 따라잡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지금은 현대차는 시대의 영웅이다 라기보다는 경기 민감주로서 경기의 회복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차는 꼭 사가지고 갈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갈 때까지. 제가 요즘 갈 때까지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본단 말이죠.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냥 갈 때까지 놔둡시다. 카카오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갈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LG가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갈 때까지. 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자손하게 물려주자.
가문의 갑오로 물려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테슬라가 BMW가 자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이제 잠시 좀 착한 마음 기쁨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그 2차전지의 그 특징을 말씀드렸죠. 특징.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우리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쌍용차의 90년대 모델인가? 하여튼 오래된 모델, 초창기 모델의 쌍용차 뭐죠? 그거 옛날에 코란도를 보면서, 코란도 뭐 90몇 년도 모델은 엔진이 벤츠야. 그렇잖아요. 엔진이 벤츠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아. 뭔 얘기냐면은, 옛날 자동차, 우리 소위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합니다. 어떤, 엔진이 메이커의 명성하고 많이 닮아있죠. 명성, 메이커의 벤츠 엔진이다, BMW 엔진,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도 이제 세타 엔진이니 뭐니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그렇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야. 그러면은 옛날 생각이라 그러면 일단 BMW니 벤츠니다 엔진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이제 벤츠가 엔진을 만들고 포드가 엔진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포드가 엔진을 만들고 GM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에서는 GM이나 이런 데가 엔진을 만들기 전에 배터리 회사가 엔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옛날 배터리가 엔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BMW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닐 거라고요. 물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 만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를 주도하고 있는 LG화, 또 삼성 SDI,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PATL, 이런 데가 말이죠. 이런 데가 이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력을 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LG화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19,000개죠. 17,000개인가 된대요. 17,000개. 그렇게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허를 또 뛰어넘어서 자기네 나름대로 뭘 만든다.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 쌓인 기술력이 그냥 하루에 아침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또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BMW, 아까 BMW 이런 데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자기네 차에다가 배터리를 넣으려 그러니까 안심이 안 돼. 배터리는 그래도 LG학 배터리지.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야지. 이래 되면은 참 그걸 탑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뛰어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무지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뛰어난 배터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의 명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배터리의 어떤 리딩 기업으로서 계속 갈 것이다. 가긴 가는데, 물론 이제 주변에 경쟁이 심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LG화학과 파나소닉과 또 삼성 SDI나 이런 데가 정말로 배터리의 정말 명가, 배터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러면은 LG화학에서 배터리를 가져가지 직접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LG화학이 예를 들어 BMW 배터리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지. 네? 문 닫아야지. 그래서 최고의 배터리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데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의 그 모양들을 잘 보고, 누가 만든다 그래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고, 애플도 참 스마트폰을 만들고, 삼성도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다른 데도 다 만들어요.
일본의 소니도 뭐 다 만들지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애플과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도체 다 만들잖아. 다 만드는데 결국 반도체는 D램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간단한 거죠. 누가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하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뭐 2차전지 얘기는 뭐 제가 대답이 됐을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다 또 이제 좀 흘렀는데 자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모양 자체는 이런 이제 제가 경기 민감주 얘기하다 글로 흘렀는데 어쨌든 경기 민감주에서 현대차 또 지금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좋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이제 경기 민감을 반영해서 올라오겠죠. OCI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현대제철도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일단 뭐 철강 경기 회복도 이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뭐 GS 건설 같은 것도 6%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 그런 거랑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GS 건설이 이제 급등하고 거래량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 보시고 오늘 미래에셋대우 같은 것도 급등 나왔는데 뭐 좋으니까 거래대금이 지금 뭐 30조 40조 되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셋대우나 뭐 삼성전권, 현대차증권 뭐 이런 것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란다는 거. 그런 개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랫폼 종목군들은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살짝 좀 쉬는 모습이죠. 쭉 올라오다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쭉 올라오다가 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상승의 지속형이에요. 물론 이제 21선과 뭐 5일선간의 이격이 좀 벌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20일 이격이 좀 벌어지면은 조정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번에도 좀 더 올라가면 지금은 조금 덜하고, 대략 한 40만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좀 쉬었다 가겠죠. 그런 개념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개념으로. 위로 쭉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좀 조정만,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된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카카오나 뭐, 그렇게,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추세를 갖다가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플랫폼 종목들의 추세가 쭉 올라가고, 또 뭐 LG화학 아까 물어보셨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지금 대세가 이제 그런 이런 이제 2차전지가 뭐 하루아침에 끝날 대세가 아니죠. 어쨌든, LG화학이 뭐 다른 데 밀릴 수 있습니다. 뭐 파나소닉한테 밀릴 수도 있고, CATL에 밀릴 수 있고, 뭐 또 이제, 뭐 유럽에도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밀릴 수 있는데,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1등 기업이고, 현재로서는 이 배터리가 계속 성장하는局面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가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매도자가 많으면 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의 미래는 활짝 폈다는 거죠. LG화학이 지금 이번에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어요. 배터리 부분에서. 전체의 한 뭐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드디어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배터리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년 만에 배터리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QWE6363님, 이중으로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중으로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2개 켜놔서 그래요. 방송이 2개라서 그렇습니다. 방송이 2개라서 그렇다. 그래서 일단 방송을 끄면 됩니다. 방송을 끄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돼요.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됩니다. 방송이 소리가 2개 나는 것은 지금 동영상 2개가 켜져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동영상 2개가 켜져 있으니까 방송 2개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뭐 광고 선전하고 동시에 나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컴퓨터 재부팅하면 돼요. 제 방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송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메일 대박 치킨님, 그런 것들은 방송을 껐다 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고요.
아, 불교중 A님은 그렇습니까? 소리가 끊겼다가 나오고 그래요. 지금 소리가 좋은 분도 있고 끊겼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다시 이거 이제 녹화해 가지고 올리니까 녹화된 방송 보셔도 됩니다. 녹화된 방송 제가 항상 녹화해서 올리니까 녹화된 방송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그 시황의 유체는 첫 번째, 경기지표 좋아지고 있다. 경기지표 좋아지고 있다. 모바일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경기지표가 굿이야. 그러니까 경기주 사도 된다. 자, 두 번째, 그 2차전지 밀릴 때 매수해라. 네? 2차전지 밀릴 때 매수해라. 세 번째, 플랫폼 종목 밀릴 때 매수해라. 네? 네 번째, 반도체 여전히 매수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가 참 애매해요. 바이오가 약간 과열 기미가 좀 있어요. 바이오가 특히 이제 오늘도 뭐 급등이 나왔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쪽 종목군들, 뭐 화일약품이라든가 뭐 하나제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뭐 많이 나왔죠.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종건당 쪽에서 종건당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들어갔다 하니까 지금 종건당과 종건당 바이오가 상한가에 갔고요. 카이노스메드나 이런 건 좀 다릅니다. 카이노스메드나 ABL 바이오 이런 건 좀 다른 계열이고, 어쨌든 상당히 바이오도 지금 과열 기미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9월 15일에 이제 공매도가 부활하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큰 영향이 없어요. 거래소는 일단 종목 선물이 있잖아요. 종목 선물에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종목 선물에서 뭐 공매도 기능을 대체했죠. 공매도 기능이 충분히 뭐 대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에서는 공매도를 뭐 부활하거나 말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선물이 없으니까, 종목 선물이 없으니까 공매도 부활하면 일정 부분 타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 아닙니까? 그래서 8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공매도를 9월 15일에 부활한다면 8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코스닥 지수 계속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역사적 최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850부터가 이제 마지막 구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마감이 얼마냐면 835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최고점 구간이 850에서 900까지, 요거가 이제 가장 고점 구간인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볼 때는 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 구간. 아주 거리가 많이 났던, 물론 그때보다 좀 거리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모습도 그렇고, 또 공매도의 부활이 지금 거래소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코스닥에 영향을 좀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이제 선물 때문에, 주식 선물이 원래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로 이제 많이 대체됐기 때문에 굳이 뭐 공매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었는데, 코스닥이 공매도가 없어지면서 좀 많이 상승한 면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공매도가 부활되면은 다시 코스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8월인데 이제 8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8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은 좀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코스닥은 좀 조심하자,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립니다.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인데 인천여우의 광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루타 종목이죠. 우리는 10배짜리 종목으로 가자는 거죠. 10배짜리 종목. 그래서 10배짜리로 승부하자. 그게 이제 우리 방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캐치프레이즈. 그래서 우리 방의 캐치프레이즈가 10배짜리로 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0루타가 10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좀 길게 장기 매매가 일단 주특기예요. 장기로 보유하자. 이 장기로 보유하는 종목은 절대로 손절 안 할 종목, 또 절대로 무조건 올라갈 종목, 절대 상승 종목. 잠시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 주가라는 게 뭐 누가 많이 팔면 내려오기 마련이고, 뭐 악재 하나 나오면 또 흔들리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서 묻어줄 종목, 내 아니라 내 자손한테도 물려줄 그런 종목들을 일단 첫 번째로 보자. 첫 번째는 자, 10루타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를 사서 경기가 좋아질 때 사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팔고 나오자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재료주. 이 세 가지를 갖다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재료주는 우리가 뭐 사서 금방 먹고 나오는 거고요. 10루타 종목은 절대 팔지 말자. 장기로 무조건 안 팝니다. 우리가 지금 카카오를 10만원대부터 10만원 정도부터 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6만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도 36만원인가? 지금까지 안 팔아. 카카오를.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원대쯤에 카카오를 샀는데 10만원쯤에, 근데 지금 주가가 37만원 왔구나. 오늘 37만원까지 왔는데 그러면 3.7배 왔단 말이죠. 3.7배 왔는데 그래도 안 팔아. 그렇게 해야만이 좀 돈이 든다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의 매력이 뭐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매력은 뭐냐? 조금씩 올라가는데 좀 안정적이야. 그게 부동산 매력 아닙니까? 주식은 뭐냐? 많이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은 재테크에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근데 재테크에 돈 버는데 주변에 재테크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이유가 뭡니까? 계속 사고팔고 하니까 그래. 사고팔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뭐 사고팔고 합니다만은 우리 방의 모토는 사고팔고 하는 종목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한 종목은 그냥 계속 들고 가자는 거죠. 10배 날 종목. 아니 100만원 간다는데 10만원 사가지고 100만원 간다는 거란 말이야. 10배 날 것이다. 카카오 100만원 간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안 팔았단 말이야. 지금도 안 파는 이유는 인천여우가 카카오 100만원 간다니까 안 파는 거야. 네,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합니다. 10루타 종목. 두 번째는 경기민감주, 아까 현대차 같은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가 바닥일 때 사가지고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쭉 올라가 가지고 경기가 고점 치면 팔고 나오자.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재료주는 우리가 뭐 남북주라든가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은 다 대부분 재료주죠. 바이오에서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다 재료주죠. 그래서 바이오의 재료주들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제 믹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가격은 한 달에 33, 석 달에 90입니다. 석 달에 90. 남들보다 좀 저렴해요. 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저렴해요. 석 달에 90.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셔도 좋아요. 저희는 이제 단타도 하지만 또 중기도 하지만 또 주력 쪽이 또 이제 우리는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 장기 투자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뭐 단기로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단기 매매 가지고 사람이 단기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은 수익 낼 수 있어. 내일은 또 손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 났다 손해 났다 하면서 결국 지나고 나면은 아주 잘해도 본전에서 조금 번 거야. 대개는 그래요.
예, 사업님. 그래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우한테 와가지고 여우의 신루타 종목이 뭔지 보시고, 제가 신루타 종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요거는 뭐 때문에 신루타다. 신루타는 기업의 펀더멘탈 좋아야 됩니다. 펀더멘탈.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우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우의 신루타가 뭔가, 신루타가 뭔가 그거 좀 배우시고, 또 그런 걸로 해서 1년 정도 있으면은 다 아시게 돼요. 1년 정도 저랑 같이 있으면은 경험을 합니다. 여우의 신루타가 뭐다. 그거 있으니까 정말 돈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고 여우가 신루타 종목을 찾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장기로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재테크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업도 비슷하고, 사업도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그래야만이 성공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우의 신루타가 뭔가 하는 거 배우시고, 여우의 경기 변동이 무엇인가 배우시고, 여우의 재료주의 대응 방법, 재료주. 제가 이제 남북주로 작년 19년도에 엄청 대박을 냈죠. 18년도, 19년도. 그래서 여우가 남북주로 대박을 냈던 그 사연들, 어떻게 재료주는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배우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돈도 벌고, 또 재테크에 한번 또 경험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장기로 돈 버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천여우의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튜브랑 같이 생방송 진행했는데, 유튜브는 제가 지금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올리는 거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거는 차트가 나오는 걸로 해서 올릴게요. 지금 생방송 들어간 유튜브는 이게 차트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녹화된 거 올리는 것은 생방송 된 거 말고 제가 따로 이제 녹화를 또 했어요. 녹화해가지고 차트가 나오는 걸로 올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회원님들은 내일 8시 20분에 회원방송 시작하니까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회원방송 하니까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고, 내일 또 제가 날리는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오늘 제가 했던 종목들 중에 상한가하는 건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짭짤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